5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의 길이가 30분이 넘어가면 좀 보는 사람들도 지루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최대한 효율적으로 나누고 있으며, 그리고 질문이 많지만 또 한 분 한 분 성의 있게 대답을 해드리다 보니까 이렇게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주셨는데 답변을 못 받아보신 분들은 이 부분에서 양해 부탁드리고, 또 다른 분들도 질문이 좋기 때문에, 내용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이 부분도 보시고 꼭 투자에 도움 되셨으면 합니다. 바로 질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밥 한 끼 사드리고 싶다는데 정말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준선을 말씀하시는데 기준선을 무슨 근거로 정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면 셀리드 주식을 5만원에서 밀리면 매도하고 5만원 선을 지켜서 다시 반등할 거라고 했는데, 그 5만원 선을 정의한 게 도통 이해가 안 갑니다. 이 기준선은 일단 정해진 건 없습니다. 주식시장에 기준선을 제가 얘기하는 건 정해진 게 없으며, 이거는 개인마다 정하기 나름이지 딱히 이걸 정하는 그런 원칙이나 뭐 그런 건 없고, 제가 셀리드를 5만원에서 이야기를 한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셀리드를 바로 살펴본다면 제가 이 5만원으로 지정을 한 것은 일단 첫날에 43,000원에 상장을 하고 56,000원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에 그대로 마이너스 3%로 5만원을 깨서 마감을 했죠. 그리고 쭉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신규주는 항상 떨어졌다가 반등을 못하면 끝이라 보시면 됩니다. 근데 떨어졌다가 고점 부근까지 반등을 시도한다면 그거는 단기간에 큰 시세를 주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신규주가 한번 상승한 뒤에 그냥 계속 떨어지는지 아니면 더 떨어지지 않고 다시 첫날이나 아니면 최고가가 나왔던 고점까지 다시 뚫어주는지 잘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것과 5만원이 겹쳤는데, 이 5만원을 기준으로 한 것은 바로 변하는 효과 때문에 제가 5만원을 설명드렸는데, 이 5만원은 바로 이 5만원 밑에서 거래될 때는 한 호가에 50원 단위이지만 5만원부터는 100원으로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5만원이 되자마자 5만원에서 5만 100원이 되면 0.2%가 오르는 것이고, 이 4만원, 43,000원 수준에서는 한 호가가 올라봤자 거의 0.1% 수준이기 때문에 거의 2배가 차이 나기 때문에 심리적으로도 좀 많은 영향을 받는 구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호가가 변하는 구간을 심리적으로 상당히 많은 영향을 받는데, 5만원 뿐만 아니라 4,900원짜리가 5,000원 됐을 때나 9,900원짜리가 만원 됐을 때, 이렇게 심리적인 선들이 심리적으로 호가창이 변하는, 이 호가 단위가 변하는 가격대에서는 그 가격을 유지시켜주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종목이라도 LB 세미콘을 예로 들면은 이게 만원을 거의 돌파했죠. 최근에 돌파를 했고, 이 심리적인 선인 9,000원, 9,995원에서 만원, 9,990원에서 만원으로 넘어갈 때, 이때는 정말 심리적인 요인이 많이 작용해서 이 구간을 만원을 딱 사수해 준다면 이게 단기간에 시세를 크게 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뿐만 아니라 만원, 5만원 이렇게 호가가 변하는 시점에서는 이것만 유지해주면은 수익을 낼 수 있고, 아니면은 진짜 단타로 진입을 하려면 이 만원 직전에 진입을 했다가 만원이 넘어서 1%, 2%라도 떼던가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대응을 할 수 있고, 많은 투자자들한테 심리적인 그런 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5만원을 기준으로 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결국 5만원을 지켰기 때문에 5만원을 뚫었지만 바로 무너지긴 했지만 계속적으로 5만원을 사수하려고 했죠. 그러니까 결국에 신고가의 급등까지 나오고
뭐 지금은 결과적으로 보면 다 해먹고선 다 내려갔지만 결국엔 단기적으로 볼 때는 5만원 이 심리선을 계속적으로 사수한다면 단기간에 시세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 심리적인 선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 다음 질문은 단타 계좌 세팅을 하고 싶은데 만약 1000만원이 세팅되어 있다면 단타 자리에 나올 때 1000만원 전부를 베팅하나요? 아니면 어느 정도 베팅을 하게 되어 있나요? 지난번 영상에서는 두 번째 베팅에서는 절반 금액에서 베팅을 하신다고 봤었어요. 첫 번째 베팅 금액이 궁금합니다. 저는 단타를 들어갈 때 뭐 그렇게 완전히 정해놓고선 완전 로봇처럼 금액을 나누진 않지만 그래도 저만의 원칙이 있습니다. 보통 잘 오르는 종목에서 한 방에 넣을 때도 많습니다. 한 방에 넣을 때도 있고, 그리고 급등했다가 약간 쉬어가는 타이밍에 그게 다시 고점을 뚫어줄 것 같을 때 또 반만 넣고선 또 나머지 반은 확실히 고점을 뚫어줄 때 진입을 하는 방법이나 뭐 그 두 가지 방법을 쓰고 있는데 보통 한 번에 많이 넣는 방법을 선택을 하긴 합니다. 그리고 반씩 넣는 것은 분할 매수라고 말했듯이 좀 조정을 주었는데 이게 다시 어차피 올라갈 것 같다. 거래량을 보고 이 거래량은 분명히 뚫어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 때 한 번 눌리는 타이밍에 반을 넣고선 그리고 고점을 확실히 뚫을 때 또 반을 넣습니다. 저는 그렇게 대응을 하고 있고 뭐 단타 계좌에 저는 3천만 원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뭐 3천만 원이 있다면 단타를 칠 때 그 종목이 확실히 강하다면 저는 이거는 좀 말로 설명하기가 그런데 좀 이 종목에 확신이 좀 더 있다면 어떤 종목을 보면 약간 애매할 것이고 또 어떤 종목을 보면 좀 더 확신이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종목마다 느낌을 다 똑같이 받을 수는 없거든요. 각각 느낌이 다르지. 이거는 뭐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느껴보셨겠지만 강하게 좀 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는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 있다면 1000만 원을 다 넣거나 진짜 자신 있다면 미수까지 써서 뭐 2000만 원, 3000만 원 이 정도 수준으로 넣고 있습니다. 미수는 뭐 사람들마다 호불호가 많이 갈리거든요. 미수는 절대 쓰면 안 된다. 미수는 깡통의 지름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미수는 적당히 사용하면은 상황에 따라서 잘 사용하면은 충분히 매력 있는 그런 방법이다. 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미수를 즐겨 쓰고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금일 티플렉스 시간의 상한가 간 이유를 물어보셨는데, 시간의 상한가 아무 이유 없이 갔다면 그냥 이유는 한 개입니다. 해먹으려고. 간단하죠. 이 티플렉스가 만약 이 티플렉스가 아니더라도 저도 시간의 거래를 항상 매일 하기 때문에 봤는데 이게 이전 날에 상한가를 갔습니다. 상한가 굳혀서 마감을 했고 오늘 13%가 떴죠. 13.6%가 떴는데 근데 장대 음봉으로 소수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시간의 상한가 가는 이유는 간단한데 진짜 좋은 공시가 나오거나 진짜 좋은 호재가 터졌을 때 뭐 제가 생각하는 확률로 봤을 때는 좋은 공시나 좋은 뉴스가 나와서 시간의 상한가 갈 확률이 아니고 거의 비중은 한 30%가 되는 것 같고 나머지 70%는 그냥 험매수와 아니면 심리적인 뭐 그런 가격 때문에 처음부터 너무 많이 올라서 거래가 되거나 이런 경우에 상한가를 많이 가는 걸 봤습니다. 요즘 조막손이라 불리는 세력들이 정규 시장에서 탈탈 털리니까 시간의 거래에 와서 조작질을 많이 합니다. 시간의 거래 제가 최근에도 좀 조작이 심하다고 말씀을 많이 드렸었죠. 보통 보면 다 해먹고 정규 시장에는 절대 안 오르다가
항상 다 해먹고 장중에 폭락했으면서 시간의 거래만 이렇게 오르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 KEC도 안타깝게 됐는데 거의 급등한 자리까지 급등하기 전까지 내려왔는데 시간의 거래에 또 6%가 올랐죠. 그래서 시간의 거래에 상한가를 갔다는 것은 이렇게 매수 대기 물량을 일부러 이런 식으로 30만 주 이상 막 20만 주 이상 되는 큰 물량을 개인들한테 전시하듯이 쌓아 놓습니다. 시간의 거래 되기 전에 49분까지 물량을 다 소화했죠. 그리고 30만 주 쌓아서 개인들한테 전시하듯이 보여줬습니다. 이거는 시간의 거래 네가 올려서 사라 이런 뜻이죠. T플렉스도 거의 비슷했죠 그때. 근데 시간의 거래 처음부터 올라서 시작하더니 점점 오르더니 그 오르는 것을 보고 이렇게 등락률 상이나 아마 예상 체결로 다른 개미들도 다 보고선 들어와가지고 상한가까지 말아 올린 것 같습니다. 특별한 호재가 없더라도 시간의 거래 상한가 가는 것은 좀 종종 있는 일이고 이게 상한가 간 뒤에가 중요합니다. 보통 말도 안 되는 물량으로 상한가에 좀 유인을 한다면 의심하고선 그냥 진입을 안 하면 되겠지만 만약 진입을 했을 경우 시초가가 13% 시작했죠. 그러면은 이 13%를 사수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 날이 중요한데 그 다음 날에 이 13%에서 이걸 유지 못하고 그대로 떨어진다. 이러면 바로 잘라내야 되고 아니면 신규 진입으로 시간에 상한가 갔으니까 나는 내일 이 종목을 사겠다. 이럴 경우에는 장이 시작하고 한 번쯤 눌렸을 때 다시 이 고점을 다시 뚫어주나 아니면 뭐 시초가를 사수하냐 이런 것들을 판단하고 들어가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의 상한가 가는 의미는 그렇게 크게 두지 않으셔도 됩니다. 요즘에 조막손의 험매수로 인해서 시간에가 지금 개판이 되었기 때문에 너무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고 웬만하면 낚이지 않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질문을 보겠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하고 목소리가 잠기거나 저도 방송을 하다가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잠기거나 아니면 버벅거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는 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방송 계속 할 거고 앞으로 분명히 나아질 것 같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편하시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질문을 보면 다 시청하지는 않지만 시청하는 도중에 질문이 있어서 물어봅니다. 관심 종목 선별 방법, 하루 일과, 그리고 올라야 할 자리, 내려야 할 자리. 이 3번 질문 같은 경우에 분명히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이 관심 종목은 제가 관심 종목으로 분류하는 영상을 몇 개 올려드렸는데 그걸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일단 먼저 지금 상태에서 보면 지금 시장이 폭락하고 있는 상태라서 관심 종목을 잘 고르는 것은 그렇게 무의미합니다. 종목들의 차트가 다 엉망이 되었기 때문에 관심 종목을 지금 고르는 것은 그냥 거래량 상위 종목 거래대금 이 정도만 보시고 평소와 같이 그냥 비슷하게 보시고 고점을 뚫은 상태나 뭐 LB 세미콘이나 최근에 남선 알루미늄이랑 이월드 정도 이거와 또 이월드 이런 종목들을 살펴보시는 게 좋습니다. 장대 양봉 뒤에 그 다음 적당한 눌림과 조정 아니면 소폭 상승 뭐 이렇게 작은 봉이 나오면서 거래는 좀 되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차트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차트의 종목을 관심 종목으로 넣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고점을 뚫어줄 것 같을 때 뭐 고점에서 1, 2% 부족할 때 진입하거나 확실히 뚫어 주었을 때 호가창을 보고 이게 호가창이 좀 안정되겠구나 이렇게 판단이 되었을 때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루 일과 장 전에는 일단 제가 일어나는 시간은 다 정해져 있지 않지만 보통 아침에 자동적으로 눈을 뜨게 되면은 거의 한
7시쯤에 눈을 뜨는 것 같습니다. 원래는 좀 늦잠을 더 잤지만 요즘엔 좀 더 부지런해졌으며, 그리고 좀 많이 피곤할 때는 그 전날에 뭐 진짜 늦게 잤다던가 많이 피곤할 때는 거의 9시 직전에 알람을 듣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장중에는 뭐 하루 종일 매매를 하지 않겠지만 보통 관심 종목들이 좀 거래가 붙고 좀 매매할 종목이 있다면 하루 종일 집중해서 보는 편이고, 장후에는 시간에 거래 6시까지 아니면 빨리 마감하면 5시까지 거래를 하다가 또 관심 종목을 분류해 놓고 종목들을 한 번씩 스캔한 다음에 HTS를 끄고 마감을 합니다. 그리고 시장이 끝나면은 그 뒤로는 그냥 개인적인 취미생활, 뭐 이것도 전편에서 말씀드렸죠. 개인적인 취미생활을 즐기고 있고, 특히 하락장에서는 매매를 최대한 줄이고 방망이를 짧게 잡아야 되기 때문에 장중에 이렇게 그냥 하락장에 나오면 장중에 급하게 반등을 한다 하더라도 그냥 섣불리 잡지 않고 그냥 아예 쉬는 날도 많습니다. 그냥 오전에 시초가에 매매 몇 번 해놓고 9시 반까지 매매 해놓고 그냥 쉬는 날도 많습니다. 하락장에는 안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돈을 버는 거니까요. 하락장에서 항상 진입하기 전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잘못 진입하면 100만 원이 깎인다. 잘해봤자 뭐 50만 원인데 확률적으로 100만 원을 잃을 확률이 더 많은데 꼭 진입을 해야겠냐,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하고 딱 진입을 하려고 하면은 진입을 안 하게 됩니다. 당연히 손해볼 걸 알기 때문에. 그 손해를 본다면 좀 너무 많이 피곤해지고 손실로 전환되어서 그게 다음 매매도 많이 꼬일까봐 하락장에서는 웬만하면 쉬는 편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올라야 할 자리, 내려야 할 자리라고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제가 영상을 설명하다가 항상 올라야 할 자리와 내려야 할 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주식은 간단한데 주가가 오르다가 여기서 더 못 오르고 올라야 할 자리에서 못 오르고 내린다면은 당연히 더 못 오르면 내리게 돼 있죠. 그리고 내려야 할 자리에서 더 못 내리면은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이게 정말 간단하면서 어려운 말인데 그 기준은 캔들을 보고 결정을 합니다. 캔들을 보고 단기 이평선을 보고 황금선까지 보고 이렇게 판단을 하며, 주가가 보통 경우에는 이렇게 윗꼬리가 심하게 길거나 뭐 음봉이 나오면은 뭐 사람들이 기초적인 이런 차트나 이런 것들을 배우셨겠지만 이런 봉들이 나오면은 좋지 않은 신호입니다. 좋지 않은 신호에서는 주가가 당연히 내려야겠죠. 주가가 내리면서 계속적으로 내려야 되는데 이게 또 내리지 않고 계속 버텨줄 때가 있습니다. 내려야 되는데 왜 버티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 내려야 되는데 더 안 내린다는 것은 여기서 그만큼 지지를 해준다는 것이고 여기서 반등을 하겠다는 의지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내려야 할 자리에서, 내려야 할 자리는 이 캔들이 하락 캔들을 가리키고 여기서 하락 추세로 완전히 이평선을 깨고 접어들었는데 여기서 더 안 내리고선 주가가 뭐 예를 들어 여기서 횡보를 했다면 이 구간에서 여기서 내리려면 1,000원까지 막 내려야 되는데 왜 안 내리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시 오를 경우에는 이걸 따라서 진입을 하거나, 항상 이런 기준을 가지고 제가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랐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가가 오르다 보면 장대 양봉이 있는데 장대 양봉이 터졌으면 당연히 그 다음 날도 이날 종가 1,515원 여기부터 시작을 해야지. 이게 왜 여기서 시작 안 하고 내릴까, 내려서 시작을 할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 당연히 여기서 더 올라야 되는데 올라야 될 자리에서 못 오르면 내리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이렇게 정말 단순하면서 또 어떻게 생각해 보시면 어려울 겁니다. 제가 대응하는 방법이고, 항상 주식은 어렵게 생각을 하면 답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냥 간편하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뭐 어떤 종목이든 간에 이 방법이 통하기 때문에 제가 항상 영상을 설명드리면서 입에 달고 사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질문입니다. 멋 모르고 주식한다고 돈 좀 까먹고 새로 HTS 갈고 항상 열심히 보고 있는데 아직 잘 안 되네요. 처음 하시는 분들이 제 영상을 보셨겠지만 제가 아무리 좋게 설명드리고 매매 방법을 알려드려도 하락장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하락장에서는 어떤 기법도 통하지 않으며 어떤 기법도 원칙도 다 무너뜨립니다. 이게 주식시장의 무서움이고, 주식은 지수가 벌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지수의 흐름을 상당히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올해 작년 하반기부터 주식을 시작하신 분들은, 올해까지 지금까지 주식을 시작하신 분들은 당연히 손실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지수가 완전히 떨어진 상태에서 장기적으로 황금선 밑에서 놀고 있기 때문에 밑에서 끌어당기는 힘이 더 크기 때문에 상승하려는 힘은 거의 없고, 밑에서 끌어당기는 힘과 악재만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주식시장에서 진짜 단타를 잘 치는 분들이 아니고서는 수익을 꾸준히 내는 것은 정말 힘듭니다. 특히나 지금 시작하신 분들에게는 정말 많이 힘들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행보장이나, 저도 행보장에 주식을 시작했거든요. 행보장에 시작해서 상승도 맛보고 하락도 맛보았지만 하락장에서는 또 계속 수익을 냈습니다. 그만큼 적응을 먼저 했기 때문에 이 상승장이든 하락장이든 어떤 시장에서 대응을 할 수 있었는데, 이런 처음부터 하락장부터 시작을 하시면 당연히 적응 못하고 손실부터 나는 게 당연하고, 이거는 좀 운이 따라줘야 된다고 보시면 되는 게, 상승장에서 주식을 하시는 게, 아니면 행보장에서 주식을 하시는 게 제일 유리하고, 그 다음은 상승장입니다. 상승장에서 무조건 상승 보다가 하락장이 나오면 대응을 못하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행보장이 좋은데, 지금 이거 2014년 이후로 2015년부터 지금까지 변동성이 엄청나졌죠. 금융위기 이후에 그렇게 변동이 없었는데 그 이후에 이 구간이 상당히 변동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패하는 개인 투자자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해이기도 하고, 지금은 수익을 별로 못 내고 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당연히 지금 시장에서는 쉬시는 게 맞습니다. 지금 제가 정보를 알려드릴 거는 당연히 쉬어가는 타이밍이고, 쉬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부터 적극적으로 제가 주식을 하라고 할 거예요. 황금선을 회복하면 그때부터 적극적으로 제가 주식을 하라고 말씀을 드릴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은 아닌데 제가 억지로 종목을 뭐 추천하거나 억지로 주식을 하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하면 돈 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할 수도 없고, 지금은 당연히 구경하는 게 맞고, 요번 주에만 제가 계속 주식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거는 다 이유가 있고, 하락장에서는 초보자들이 아무리 접근을 한다 해도 좋은 자리를 마련하기 힘들고 확률적으로도 손해볼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제가 하지 말라고 했던 거고, 나중에 장이 좋아진다면 또 좋아졌다고 영상을 올려드릴 테니까 꼭 초보자분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게 장이 빨리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 주식책은 지금까지 몇 권 정도 읽으셨나요? 제가 이 질문을 또 많이 받아봤는데, 저는 주식을 독학했지 뭐 남이 쓴 책을 읽거나 뭐 남의 강의를 듣거나 이러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매수하는 방법도 몰랐고 매수가 뭔지도 모를 만큼 정말 무식했습니다. 하지만 독학을 했고 주식 책을 읽은 게 없어서 제가 추천을 해드릴 게 없습니다. 그리고 종목 상담은 아니고요. CMG 제약처럼 유상증자 급락 맞는 경우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살펴볼까요?
이 종목 유상증자 소식이 확인해 보니까 15일 오후 5시쯤에 나온 걸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에 마이너스 15%로 시작을 했으며, 이런 갑작스러운 유상증자 공시를 맞는 것은 정말 피해가기는 힘듭니다. 개인 투자자가 이런 악재를 골라낼 수 있는 것은 황금선을 깨고 거래가 될 때 그냥 팔아버리는 거, 그게 전부인데, 뭐 예를 들어서 이쯤에 공시를 냈다면 뭐 피해갈 수 있었겠죠. 황금선 밑에서 주가가 폭락을 하니까. 근데 여기서는 주가가 폭락을 하는 것도 아니고 진짜 갑작스럽게 공시가 나와서 폭락을 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뭐 진짜 깔끔한 거래라고 하죠. 보통 종목들이 유상증자 내기 전에 미리 알고 도망가는 놈들이 많거든요. 미리 그 공시 내용을 알고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팔고 도망가는 애들이 많은데, 이 CMG 제약은 좀 깔끔한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이 그 공시를 내는 것도 결국에 사람이잖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정보가 퍼질 수밖에 없는데, 이 깔끔한 정보에 대해서는 제가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공시가 갑자기 떴고 마이너스 15% 시초가로 출발을 했으면, 이때 만약 주식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 공시를 보고 저 같으면 바로 시초가에 일단 반부터 가지고 있는 물량 반 무조건 던져버리고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4,400, 시초가가 4,300원이죠. 시초가가 이쯤에 시작해서 반등을 최고 4,465원까지 해줬는데, 결국에 일단 저 같았으면은 시초가에 던져버리고 일단 반등을 하고선, 이 반등이 계속 유지되면은 절반은 계속 가지고 갈 텐데, 이 반등 유지되는 상태에서 다시 시초가를 잡아먹는다면 그때 저는 물량을 다 던졌을 것 같습니다. 갑작스러운 유상증자 공지는 제가 가지고 있었으면 또 결국에 피하지 못했을 거니까 결국에 손실을 맞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시초가 기준으로 손절을 하셨으면 됐고, 여기서 계속 떨어졌는데 뭐 다음에 이런 경우가 더 발생되면 안 되겠지만, 갑작스러운 악재를 맞으시면 그 다음날 시초가를 기준으로 대응을 하시고 최대한 물량을 정리하시고 좀 마음을 추스리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정말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장이 너무 불안하네요. 손실이 많은 상태인데 모두 매도하는 게 좋을까요? 지금 주식시장에 악재뿐이 없죠. 악재뿐이 없고 오를 만한 건수를 한번 반대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눈부시게 성장을 한다면 그냥 다 넣으셔도 됩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정말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주식에 넣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경제가 점점 힘들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뭐 주식시장에 더 이상 호재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일단 제 기준에서는 뭐 손실이 많은 상태이시면 일단 이 손절을 하기가 정말 힘드시겠지만 적어도 절반부터는 매도하는 방법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전부 정리를 하겠지만 일단 그게 힘들다면 반부터 정리를 하고 그 뒤로 증시가 또 이 저점을 다시 깨는 걸 확인한다면 그때 다 손절을 하면 되겠죠. 지금 증시는 확률적으로도 봤을 때 삼성전자는 지금 가격이 계속 이탈하고 있고 저점으로 다시 가고 있고, 삼성전자와 코스피의 최대 힘을 가진 이 외국인이 이탈을 하고 있습니다. 저점을 깨면서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 코스피가 아무리 다시 올라준다 하더라도 삼성전자가 다시 최고가를 써야 됩니다. 5만원, 6만원 기본적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코스피가 황금선 회복하고 좀 분위기가 좋을 텐데,
삼성전자가 일단 그러면 5만원, 6만원을 갈 수 있을까요? 지금 분위기에서는, 이때 분위기에서는 5만원을 바라봤지만 여기서 이 왕관을 쓴 자리를 유지 못하고 무너지는 걸 보고선 바로 깨달았습니다. 저도 예전에 제가 올려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삼성전자를 아마 올려드렸을 겁니다. 이때 샀을 겁니다. 이때 종가에 사고, 그리고 이때 가지고 있다가, 그리고 이걸 유지 못하는 것을 보고 바로 팔았습니다. 보통 상승하면은 상승세를 유지시켜 줘야지 주가가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 이걸 유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에 좀 전망이 안 좋고 계속적으로 하락이 나올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주식을 들고 가지 않으시는 걸 추천드리고, 최대한 리스크를 관리를 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새로 종목을 진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은 아니라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일단 절반부터 매도해라, 제가 드리는 의견입니다. 오전 오후에 횡보 중 급등하는 주식을 찾는 요령이 있을까요? 이 부분은 좀 모니터링을 해줘야 됩니다. 요즘에 제가 자동 매매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지만 아직 시장이 안정을 되찾지 못해서 아직 써먹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써먹을 때가 되면 좀 써먹을 예정인데, 장중에 횡보하는 주식을 좀 상승할 것 같다 이런 종목을 찾으려면 일단 거래대금이 짱짱하고 고점을 뚫어준 상태의 종목을 계속적으로 지켜봐야 됩니다. 저는 모니터 2개로 지켜보고 있고, 한 개는 그냥 시세 조회용이고 한 개는 이렇게 매매용입니다. 그래서 지켜보다가 이런 게 횡보하다가 그날 고점을 뚫어준다 이럴 때 같이 진입을 하고, 뚫어주었다가 유지 못하면 또 손절을 하거나, 아니면 안 좋은 시장이기 때문에 샀다가 수익을 주면 바로 팔아버리고, 이렇게 다양하게 대응을 하고 있고, 이런 급등주를 찾기 위해서는 장중에 계속적으로 지켜봐야 되고, 횡보할 때 급등을 할 것 같은 주식을 찾기 위해서는, 그래도 횡보 중에 급등하는 것을 찾는다는 것은 쉽지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거래량이 안 붙어 있는데 횡보를 한다, 이런 종목이 갑자기 급등하는 것을 찾는 것은 힘들기 때문에 차라리 당일에 강한 종목이 꾸준하게 우상향을 하는 종목을 접근하시는 게 훨씬 유리할 겁니다. 갑작스럽게 급등하는 것은 언제 급등할지도 모르고 진짜 하루 종일 보고 있지 않는 한 캐치하기가 정말 힘들기 때문에, 횡보하는 것보다 약간 조금씩이라도 1%씩이라도 꾸준히 늘려나가는 그런 종목을, 거래량과 이 호가창을 비교하시고 이 거래가 앞으로도 계속 뚫어줄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이 들었을 때 진입을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5편에서도 여러 가지 질문들을 받아 보았는데 아직도 질문이 많습니다. 그래서 6편으로 넘어가서 6편에서 다른 질문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